우리나라의 법이 여전히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만큼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또 오늘 저녁에 되면 연락 올 거야. 서울 저 창감 별 2개 나는 거 아마 전화 오는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여기서 용산이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최은순 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거를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김건희 처가 쪽 식구들이 관세청과 모종의 특수관계를 형성했다고. 그래서 제가 평택항을 주시를 했어요. 평택항에서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씨 고모부인 장진호 씨가 한동훈과 이원석이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리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이재성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김용현의 구속기한은 연장됐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추가 기소됐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겸사령관이었던 박한수 전 육군참모총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노상원 수첩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했고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내란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신병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의 처벌 의지는 확고해 보이지만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오락가락하고 검찰과 군검찰이 여전히 윤석열 정부 인맥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 진압을 완수하려면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윤석열이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라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이미 경찰의 소환 요구를 3차례나 무시했는데도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다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은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에도 불응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녕 내란 옹호 세력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체포영장이 기각된 뒤 윤석열은 말을 바꿨습니다. 특검이 28일 출석을 요구하자 비공개 출석을 보장해달라고 하더니 지하 출입을 허용하지 않으면 특검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특검은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끝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을 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러자 윤석열 쪽은 출입 방식 조율이 되든 말든 지하 주차장에 가서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특검 조사실로 올라가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특검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게이트를 차단하겠다고 대응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던 어떤 전직 대통령도 이와 같은 특혜를 요구하며 생떼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도무지 바닥이 없는 인간입니다. 윤석열은 지난 1월 경호처 직원들을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와 비어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우두머리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자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더러 일제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택에서 편하게 거주하면서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통화하며 증거를 짜맞추고 위증을 교사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의 우려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내란 특검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부터 지기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이첩받았습니다. 시민단체가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지기현 판사와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인데요. 이들은 사실상 내란범을 도우면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다음으로 중대한 수사 대상입니다.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수사해야 합니다. 이들의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에 누가 영향을 미쳤는지, 누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 밝혀주길 기대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우리나라의 법이 여전히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단지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내란 특검만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도 수사채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3대 특검의 종착지는 결국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동범죄로 모아집니다. 오늘은 김건희 특검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명시한 수사 대상은 16가지인데요. 가지수가 너무 많아 복잡해 보이지만 김건희가 저지른 일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일부 중복된 걸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 범주, 12개 항목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1번 기존 5대 비리 의혹과 2번 명태균 건진법사 국정농단 의혹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4번 선거법 위반 의혹은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등이 대상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2010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양반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고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로 23억 원의 수익을 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장모와 관련해서도 윤석열은 기본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약 50억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는 발언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중단됐던 공소시효가 다시 발효돼 오는 8월 3일 만료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숙제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뭐니 해도 가장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은 김건희 씨 구속입니다. 김 씨는 역시나 비공개 소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혜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겠죠? 김 씨를 구속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1-1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이미 공범들이 모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대부분 구속 기소돼서 감방 생활을 했습니다. 김 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육성 녹음 파일을 검찰이 갖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검찰이 이미 확보해놓고도 재판에 제출하지 않고 숨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검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만큼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태입니다. 당연히 명백한 증거를 숨긴 검찰도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정권 교체와 함께 도망치듯 검찰을 떠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아직 현직에 있는 최재훈 반부패 수사 2부장 등을 수사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3번 수사방해 및 외압 의혹입니다. 특검법에 명시된 사건은 최상병 사망사건 관련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뿐입니다. 그렇지만 특검법은 특검 대상 모든 의혹들과 관련한 수사 지연, 은폐, 비호, 증거인멸, 인멸교사라고 추가해뒀습니다. 다른 수사방해 또는 외압 사건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둔 건데요.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우 대령을 항명죄로 기소한 수사방해 및 외압 의혹의 시발점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가 조작을 담당했던 업체의 대표인데요. 이종호와 김규현 변호사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통해 우리는 이종호, 김건희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의혹이 이른바 삼부 체크하고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해 삼부토건의 주가를 올리려는 세력이 활동했다는 의혹인데요. 윤석열 정부 금융감독원장이었던 이복현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뻗어나온 또 하나의 의혹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중단 외압 사건입니다. 백혜룡 경쟁이 폭로한 바로 그 사건인데요. 백혜룡 경쟁에게 전화를 걸어 관세청 관련 대목을 보도자료에서 삭제해달라고 청탁한 사람이 당시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병노 경무관입니다. 이종호가 조병노의 승진 청탁을 해줄 만큼 끈끈한 사이라는 사실이 통화 녹음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26일 공수처로부터 이 녹취를 포함한 수사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 되면 연락 올 거야. 이게 누구였죠? 서울 저 치안감. 별 2개 나는 거. 아마 전화 오는 별 2개 달아줄 것 같아. 그래도 또 우리가 그 정도는 주변에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조병노 경무관은 원래 관세청에서 근무하다 경찰로 옮긴 사람입니다. 관세청 산하인 인천세관 마약 수사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백혜룡 경장에게 기자회견을 취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던 김찬수 영등포 경찰서장이 했다는 말이 이 사건 용산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여기서 용산이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김찬수 서장은 수사 외압을 행사한 뒤 용산 대통령실로 영전합니다. 그렇다면 수사 외압 사건의 흐름은 조병노, 이종호, 김건희, 윤석열, 김찬수, 백혜령으로 이어졌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또 하나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평택 마약 밀수 의혹입니다.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처음 꺼냈는데요. 한 언론사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취재를 거의 다 끝내놔가지고 여러 가지 좀 정황적인 걸 좀 보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은순 씨가 주인으로 있는 농수산물 수입업체에서 이상한 거를 들어오려고 하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그 오빠랑 김건희 여사가 그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이상한 일을 했다. 뭐 그건데 구체적으로 뭘 들어오려고 흰색 식품 뭐 이런 거. 하얀 가루. 진짜? 김건희 씨의 엄마 최은순 씨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농산물 수입업체가 평택항을 통해 불법적인 무언가를 들여오다 적발됐다는 의혹을 언론사들이 취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소장은 이상한 거라고만 했지 마약이라고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출연자들과 진행자인 김태현 씨가 하얀 가루라고 추임새를 넣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 이후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농산물 사이에 마약을 넣어 수입했다고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먼저 취재를 시작한 매체는 뉴탐사입니다. 경향신문 출신의 강진구 기자 등이 열린공감TV 시절부터 보도하고 있는 사안인데요. 뉴탐사도 마약 밀수 의혹을 보도한 적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뉴탐사는 농산물 불법 유통 의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실물 그대로 수입하면 270에서 360%의 관세를 내야 하지만 가공용으로 수입하면 20에서 45%로 낮아지는데 이런 차이를 이용해 가공용으로 수입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실물 그대로 유통해 약 1,400억 원의 조세를 포탈했다는 의혹 보도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산 고춧가루를 다대기 제조용으로 수입하거나 마늘을 다진 마늘 제조용으로 신고했다는 건데요. 현장에 가보면 실제로 가공한 흔적이나 시설을 찾아볼 수 없어 가공하지 않고 유통했을 거라는 의혹 제기입니다. 해당 업체의 이름은 선라이즈 FNT인데요. 2024년 6월 10일 폐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업체는 원래 관세청 출신 전관들이 세운 회사여서 여러 특혜를 받아왔는데 근처에서 농산물 보세 창고를 운영하던 한 업자가 이를 수상히 여겨 고발했다가 되레 보복 수사를 받고 징역형을 살고 있다는 의혹도 뉴탐사가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 권력을 활용한 이런 식의 보복은 기시감이 있으시죠? 김건희 일가와 관련해서 예전부터 자주 있었던 패턴입니다. 뉴탐사는 선라이즈 FNT에 김건희 처가 쪽 식구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공업부가 농산물 수입 전문가로 선라이즈 초창기부터 관여했고 최은순 씨의 40년 지기가 농산물 유통을 담당했으며 2015년부터는 선라이즈가 자동차 보관업으로 업종을 변경해 도이치모터스가 이 공간을 이용했다는 게 뉴탐사의 취재 내용입니다. 뉴탐사는 김건희 처가 쪽 식구들이 관세청과 모종의 특수관계를 형성했다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요컨대 인천 세관 마약수사 중단 외압이 단순히 조병로 경무관의 청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김건희 일가 비즈니스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백현웅 경정도 이런 의심을 했다고 합니다. 핵심적으로 관여한 세관 직원이 4명이었는데 이들이 김건희 최은순 일가와 어떤 친인척 관계인가 인연이 있나 이렇게 의심을 해보면서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평택항을 주시를 했어요. 평택항에서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씨 고모부인 장진호 씨가 그 자유무역지에서 창고를 운영하면서 관세청 현직과 그다음에 퇴직한 관세자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관세 포탈한 그 혐의를 받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들에게 편의를 봐줬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하지만 백경정은 수사를 더 진척시키지 못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지구대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검찰은 백경정의 영등포경찰서 수사팀과 호흡을 맞췄던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를 사실상 해체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저희는 이제 인천지검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을 수사를 했다는 걸 몰랐어요. 중앙지검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을 수사해서 덮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남부지검 특수부에서 저희하고 호흡을 맞춰가면서 수사를 진행을 해왔고요. 저희가 26명 검거를 하고 14명 구속시켰어요. 저희가 영장을 신청하면 남부지검 특수부에서 바로바로 영장을 청구를 해줘가지고 약 40개의 영장을 저희가 발부받아서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마약을 압수할 수 있었는데 세관 연루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언론에 드러나자마자 한동훈과 이원석이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랬던 검찰이 최근 뒤늦게 대검 합동수사팀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23일에는 인천세관과 밀수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세관 공무원의 주거지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세관 CCTV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찰은 갑자기 왜 이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는 걸까요? 경찰보다 먼저 마약 조직을 검거하고도 그냥 풀어줬던 검찰 아닙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핵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맨 처음 말레이시아 조직들이 수면으로 드러난 게 23년 2월 5일 인천지검에서 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하면서 알려지게 됩니다. 결국 심우정 지검장이 이끄는 인천지검에서는 덮어요. 한 명 검거했는데 3명이 똑같이 몸에 4kg씩 마약을 맨 채 공항을 통과해서 국내에서 유통시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도 검찰에서 출국 금지 조치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안전하게 말레이시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 조치를 합니다.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12차례 통과했다는 이 표는 검찰은 이미 그려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검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대검 합동수사팀은 수사가 아니라 증거를 은폐하고 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김건희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검찰의 수사를 중단시키고 사건을 이첩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너무 많아서 견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사건 상설특검을 당장 가동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선 직후
상설특검을 임명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죠. 대통령께서 상설특검도 빨리 해야죠 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 그걸 묻지도 않았는데요. 먼저 하셨어요. 마약특검하고 두 개가 있죠. 대통령님 마약특검 있습니다. 와. 마약특검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대통령이 빨리 추천을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더 기다리다간 남아있는 증거마저 검찰이 가져가 버리고 은폐되거나 오염될지 모릅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지금까지 논설이었습니다.